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튜브 채널에선 무의식 정화의 원리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무의식 정화란 단어는 거창해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심플하고 상식적인 개념입니다. 무의식 정화를 쉬운 단어로 표현하면 자기사랑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유능한 나, 예쁜 나, 부유한 나만 좋다고 수용하는 게 아니라 무능한 나, 못생긴 나, 가난한 나도 괜찮다고 받아들이는 일이 무의식 정화이기 때문이에요. 능력이 있어야만, 예쁘고 멋져야만, 돈이 많아야만 사랑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어떤 나도 사랑받을 수 있다고 받아들이는 게 마음 공부의 자기사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로 하면 간단하고 쉬운 자기사랑이 왜 현실에선 그토록 어렵게 느껴질까요? 그리고 마음 공부 영역에선 왜 어떤 나든 사랑할 수 있어야 현실이 바뀐다고들 얘기하는 걸까요? 오늘은 너무 달고 달아서 아무 느낌도 느껴지지 않게 된 단어 자기사랑의 진짜 의미와 현실 적용법, 그리고 이 자기사랑을 체득했을 때 어떤 마법 같은 현실이 펼쳐지는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자기사랑에 대해 얘기를 하니까 예전에 학교에서 배웠던 만인에 대한 싸움이 떠올랐어요. 정치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영국의 철학자 홉스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인간은 그냥 내버려두면 각자가 자신의 이익과 권리를 위해 치고받고 싸우기 때문에 국가가 필요한 것이다. 기억나시나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만인이 만인에 대해 싸우기 때문에 강력한 국가가 나서서 관리를 해줘야 한다는 거죠. 저는 자기사랑에 대해 정리하다 보니까 이 개념이 떠올랐는데요.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국가 시스템 아래에 문명인의 삶을 살아가지만 내적으론 자기만의 지옥에 살면서 만인에 대해 싸움을 벌이는구나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의 평범한 하루를 생각해보세요. 겉으로는 아침에 출근해서 밥 먹고 일하는 아주 무난한 모습입니다. 남이 나를 공격하거나 누구랑 싸우지도 않았고 발등에 폭탄이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아주 안전하다 못해 지루하기까지 한데요. 근데 마음으로도 그런가요? 겉으로는 아주 평화로운 하루였지만 내적으로는 또 많은 생각과 감정이 펼쳐졌어요. 출근하기 싫다부터 오늘도 일하기 싫다, 일을 계속 하는 게 맞나, 저 인간은 또 왜 저럴까, 저렇게 답답할 수밖에 없을까 등등 마음에 안 드는 거 투성이에요. 나도 맘에 안 들고 남도 맘에 안 들고 내 눈앞에 닥친 현실도 맘에 안 드니 이게 만인에 대한 싸움 아닐까요? 우리는 물리적으로 전쟁이 펼쳐지진 않아도 마음속에서 끝없이 나와 남을 그리고 현실을 거부하고 시비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갑자기 등장한 이 자기사랑이란 개념이 너무 생소하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머리로는 마음 공부를 했고 어떤 나든 받아들여야지, 사랑해야지 생각하지만 지금까지 인생의 디폴트가 온갖 거를 분별하는 싸움 상태였기 때문에 몸으로 이 자기사랑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기사랑을 연습할 때는 프리어그를 떠올려 보면 좋아요. 프리어그 기억하시나요? 한때 유행이었는데 길거리에 이 표지판을 들고 있다가 어떤 사람이든 안아주는 거 있었잖아요. 우리가 연습하고자 하는 자기사랑은 이 프리어그와 똑같습니다. 프리어그를 해주는 사람은 안아줄 때 자, 당신의 자산 상태를 대시오. 성적이 좋나요? 나쁜가요? 당신은 몸무게가 몇인가요? 물어보지 않아요. 나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은 무엇인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도 따지지 않습니다. 프리어그맨은 거지든 부자든, 일을 잘하든 못하든, 여자든 남자든 그냥 안아줘요. 그냥 안아주는 것. 그게 바로 무의식 정화에서 말하는 자기사랑입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상사에게 혼이 났어요. 아니면 일을 못해서 욕을 먹거나 열심히 준비한 내용이 반려됐습니다. 그러면 온갖 생각이 다 들죠. 우울하다, 한심하다, 부끄럽다. 근데 이렇게 한심한 나, 부끄러운 나라고 프리어그맨이 안 안아줄까요? 그런 나도 분명히 안아줄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내 모습, 갖다 버리고 싶은 내 현실을 만날 때마다 우리 마음속으로 나를, 이 현실을 그냥 안아주는 상상을 해보세요. 너무나 약하고 초라한 모습이 나라는 걸 인정하는 게 끔찍하다면 그 끔찍함을 느끼고 나를 안아주세요. 남자의 여자에 집착하고 이성 없이는 살 수 없는 모습이 나란 걸 인정하는 게 두렵다면 그 두려움을 느끼고 또 나를 안아주세요. 내 모습이 수치스럽다면 수치심을, 슬프다면 슬픔을 느끼고 안아주세요. 그 어떤 감정이든 억눌린 감정은 느끼면 작아집니다.
내게 느껴지는 감정을 기꺼이 느끼고 안아주기. 그게 자기 사랑의 처음과 끝이에요. 근데 주변을 보면 이 프리허그의 능력이 다 다르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기 요요와 뚜뚜가 있어요. 요요는 자기가 어떤 모습이든 크게 개의치 않고 받아들여요. 당연히 돈도 잘 벌고 이성에게 사랑받는 모습이 좋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그런 나를 수용하며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반대로 뚜뚜는 그렇지 않은데요. 머리로는 어떤 게 자기 사랑인지 이해했어요. 프리허그를 하란 것도 알겠어요. 근데도 뚜뚜는 현실에서 초라한 나, 더러운 나, 무능한 나를 보면 안아주기가 싫고 부정하고만 싶어요. 이건 내가 아니다. 나한테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길까? 누가 내 모습을 알면 어떡하지? 등등 내가 싫어하는 모습을 인정하기가 힘듭니다. 아니 요요와 뚜뚜는 왜 이런 차이를 보이는 걸까요? 유독 프리허그가 어려운 사람들은 다른 말로 하면 호불호가 센 사람인데요. 내가 프리허그를 하러 길거리에 나갔어요. 근데 좀 민감하지 않고 무던하다면 내 앞에 어떤 사람이 오든 크게 상관하지 않고 잘 안아주겠죠? 반대로 예민하고 가리는 게 원래 많다면 좀 더러워 보이거나 무서워 보이는 사람이 앞에 서면 선뜻 껴안기가 망설여질 거예요. 이렇게 호불호가 센 사람들은 알고 보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센 사람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못생긴 거, 가난한 거, 무능하거나 초라한 걸 싫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니, 당연히 싫은 거지 이유가 어딨어 싶겠지만 이런 특징들이 싫은 이유는 타고 올라가면 이런 모습이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까봐, 그래서 생존에 도움이 안 될까봐 기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뚜뚜에게 프리허그가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는 뚜뚜가 부족하거나 못돼서가 아니라 타고 태어난 죽음의 공포가 커서일 수 있습니다. 사실 인간으로 태어나 죽음이 무섭고 싫은 건 당연하죠. 하지만 유전적으로 타고 태어난 정도, 그리고 살면서 경험한 것들에 따라 그 무서움이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이 있고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뚜뚜 같은 경우에는 조상들이 생전에 아픔을 많이 겪어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셌거나 아니면 뚜뚜 자신이 어렸을 때 죽을 뻔한 일이 있어서 죽음에 대한 공포가 클 수 있어요. 이렇게 죽음에 대한 공포가 세니까 생존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특징들에 대한 거부감도 커서 호불호가 센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만약 내가 이런 사람에 해당된다면 나는 왜 이럴까? 왜 어떤 나든 받아들이지 못할까? 나는 자기 사랑도 못하는구나. 너무 탓하거나 미워하지 마세요. 나는 남과 다른 나의 패를 쥐고 나만의 게임을 해야 한다는 걸 받아들이고 시간이 걸리는 나를 기다려주세요. 무의식 정화를 계속 해나가다 보면 억눌려 있던 죽음에 대한 공포도 점차 해소되면서 어떤 나든 받아들일 수 있게 변해갑니다. 이렇게 모든 나를 받아들이면 어떤 마법이 펼쳐질까요? 첫째, 하루하루가 아주 가벼워집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버거운 이유는 잘난 나의 모습만 보려고 애쓰기 때문인데요. 나약한 나, 가난한 나, 인기 없고 버림받는 나는 인정할 수 없어. 그런 나는 꼴보기 싫어.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쓰든 이런 모습을 마주치지 않기 위해 애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애를 써서 싫은 모습을 피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건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이 넓은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다 보면 초라하고 부끄럽고 아무튼 꽤나 별로인 나를 마주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나를 만날 때마다 그냥 안아주다 보면 나중에는 그런 내가 보여도 별로 대수롭지가 않아요. 또 너니? 그래, 왔구나 하고 담담하게 나와 현실을 받아들이고 수월하게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게 됩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나,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없기 때문에 하루를 보내며 마음에 걸리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르듯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상황에 따라 적절한 내가 되기 때문에 유능해집니다. 자, 모든 나를 받아들인다는 건 상황에 따라 어떤 나도 될 수 있다는 뜻인데요. 내가 받아들인 모습이 많을수록 드라마나 영화의 배우들처럼 더 다양한 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강한 나를 받아들인 사람은 남들 앞에 나서서 당당하게 뭔가를 말하고 가르칠 수 있어요. 근데 강한 나를 못 받아들이면 항상 열등감만 느끼고 내 주장을 못 펴서 손해만 보게 됩니다. 반대로 약한 나를 받아들인 사람은
남들이 뭔가를 가르칠 때 낮은 자세로 배울 수 있고 그래서 많은 걸 얻어갈 수 있겠죠. 하지만 약한 나를 못 받아들이면 항상 책임만 져야 되고 내가 다 해내야 하는 현실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강한 나는 좋고 약한 나는 나쁜 게 아니라 강한 나와 약한 나를 모두 받아들여서 쓸 줄 아는 게 필요한 거예요. 보통은 타고난 성향에 따라 강한 나만 인정해서 막 잘난 척만 하거나 약한 나만 인정해서 쭈글거리는데요. 자기 사랑을 통해 모든 나를 인정하다 보면 주어진 상황에 가장 효과적인 나를 배우처럼 꺼냈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모든 나를 받아들이면 모든 남도 이해가 되면서 인간관계 스킬이 놀랍도록 높아집니다. 자, 보세요. 내가 화내는 나, 두려운 나, 부끄러운 나, 슬픈 나를 이해해주지 않고 거부하면 밖에서 남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도 아주 꼴보기가 싫어요. 내 화남, 내 두려움, 내 슬픔도 소화를 못했기 때문에 남이 자신의 화, 두려움, 슬픔을 보여주면 그게 이해도 안 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죠. 근데 내가 모든 나를 받아들이고 모든 감정을 느끼는 나를 받아들이면 남들이 그럴 때도 이해가 되고 대처법이 나와요. 고객이 화가 난 상황이에요. 나도 화난 나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고객이 왜 화가 났는지, 어떨 때 화가 진정될 수 있는지 자동으로 알아요. 애인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나도 두려운 나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애인의 두려움을 무시하지 않고 안심시켜 줄 수 있어요. 친구가 슬퍼하는 상황이에요. 나도 슬픈 나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슬픈 감정이 어떤 건지, 어떤 말은 해도 되고 어떤 말은 하면 안 되는지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보여요. 이렇게 나에 대한 수용력이 높아질수록 남에 대한 수용력도 높아지기 때문에 막혀있던 인간관계의 문제들이 자연스레 술술 풀어집니다. 좀 공감이 되실까요? 이번 영상은 마음 공부의 관점에서 자기 사랑의 의미와 방법, 기대 효과까지 알아보았는데요. 너무 말이 어렵진 않았는지 이해가 잘 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또 앞으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우리가 하루하루 나를 더 수용하고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요뚜도 계속 발전하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